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베니제, 오늘도 베니제 대표 모시고 추석 특집으로 한번 이 안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좀 나누겠습니다. 예, 벤 대표 잘 계셨습니까? 네. 야, 지금 뭐 어제 청와대 뭐 할라 만났어요? 거의 이슈가 안 되죠. 예. 네, 사실은 저도 기사를 하나 정도 봤는데 기억이 안 남을 정도니까 그냥 각자 자기 주장하다 하다 끝난 거죠. 115분 동안 2시간을 만났는데 얼추 2시간을 만나면서 사드 배치 반대한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안보가 위중하다는 데서는 공감한다. 공감을 하면 행동에 옮겨야지, 공감만 하고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었는데, 저 야당 저 사람들은 뭐 원래 제정신이 아니다 치고요. 청와대는 뭔 생각해서 만나서 굳이 저렇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저렇게 가네. 뭐 대표가 이렇게 만나는 게 사실은 없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 뭐 상임위원장이나 의원들을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불러가지고 마치 1대1 대화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 배에서도 부르고 비행기에서도 부르고 이렇게 왜 하지 뉴욕에 뭐 않습니까? 호텔 식당에서도 부르고 골프장에도 가고 그래. 주로 저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막 대표 야당의 대표 하나 와가지고 막 단판 지듯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만의 정치 문화인데, 그래도 예전에 뭐 어떻게 보면 삼김 때는 그래가지고 되는 것들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하고 뭐 YS 그 당시 뭐 신민당 대표 만나가지고 뭐 유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아예 야당 대표하고 뭐 대통령한테 제대로 합의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 정당을 차로 비유하면 오너 드라이브고, 지금은 대리 기사들 아닙니까? 근데 뭐 대리 기사들 데리고 앉아서 뭔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 이렇게 당권 분리해가지고 뭐 사양식해서 당 대표를 이렇게 뽑아 놓으니까 실제로 이 개파의 원어는 뒤에 있고 당 대표 나가니까 그거를 나가서 대통령하고 뭐 큰 거 합의를 못 하잖아요. 잘못 합의하면 뭐 그 사람 날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한 시간 뭐 2시간 동안 각자 얘기만 쫙 떠들고 이제 돌아가서 난 이렇게 잘 떠들었다 뭐 그 용이잖아요. 보다 뭐 우병우 뭐 이야기하고 법인세 인상 이야기하고 또 생각이 다르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른 걸 굳이 저렇게 전 국민 앞에 확인시키고 막 정치 국내 현안은 그렇다 칩시다, 민생이나. 그런데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굳이 전 세계에 미국에 북한에 중국에 일본에 이렇게 정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건 좀 뭐 제정신입니까? 단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공개한 내용 보니까 규탄한다는 것만 이제 공감을 하고, 거기까지 공감하고 그 다음부터 사드도 안 돼, 전술핵 배치도 안 돼, 핵 개발도 안 돼, 다 안 된다 그래 보니 그거는 뭐 하나 오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도 점점 더 이렇게 이런 걸 영수회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수회담이 계속 겉도니까, 예전에 DJ 때 이럴 때만 해도 영수회담 하면 뭐 그래도 몇 가지 큰 것들이 풀리고 했었는데, 지금 기억해 보니까 노태우 정권 때 중간 투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중간 평가. 거 뭐.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영수회담 해가지고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저런 게 안 되면은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막 점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저런 그래서 것들이. 영수회담이라 부르지 말고 바지사장 회담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여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고 선진화법이 없으면 사실 이런 거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통과하고 하면 되는데, 선진화법도 걸려 있고 또 여소야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쇼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불필요한 절차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뭐 북경에 항저우 가서 G20에서 이야기하고 뭐 라오스 가서 이야기한 거, 그거 국내에 갔다 와서 뭐 추미애 박지원 대표들한테 설명해봤자 이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참 정말 열정을 불태우는데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그럼 뭐라고 만나가지고 다르다는 걸 전 국민 앞에. 어제 지진이 났으니까 망정이지. 울산에 거기 지진이 안 났으면 오늘 아침에 저게 탑으로 각 언론에 장식을 했을 건데, 하늘이 좀 도는 것 같아요. 지진을 딱 내려가지고 저 기사를 죽여버리잖아요. 아무 관심도 없고요. 기사 내용도 없고. 저도 막 잠깐 그 박지원 씨 관련 그 내용만 봤죠. 전 솔직히 추미애 대표는 그 사전에 편지가 공개됐잖아요. 들어가서 한 말은 제가 기사 못 봤는데 안 봤죠, 기사를. 사전에 그 공개한 편지에 안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 세월호 연장해달라 뭐 이런 거 하고,
그 누구 저거 농민 집회하다가 백남기 씨. 그거 좀 진실 밝혀라.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이건 뭐 건국일의 최대 위기인데, 뭐 6.25 이후로 그 얘기가 없어요, 이 공개 편지에는. 대한민국 야당은 YS 때, DJ 때, 노무현 때부터 도대체 안보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뭐 YS는 여당이었지만요. 자, 그 뒤에 이제 보수 정권 두 개가 이렇게 들어서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오르도록 야당은 그거 다 돈 갖다 주고 부채질하고 또 핵 개발할 리가 없다, 자위적으로 하는 거다, 이딴 소리 나고, 보수 정권은 또 뭐 했습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진보 보수 좌우파 할 것 없이 북한은 시종 일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얼추 핵실험까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손자가 완성시키는 진짜 3대 가업을 이어서 핵 개발이라는, 미사일 개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YS 때부터 문민정부부터 시작해가 지금까지 오도록 대통령이 지금 5번째 아닙니까? 뭐 했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북핵의 개발 과정을 보면요, 사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만 미국을 주도해서 잘못 이끌었죠, 미국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클린턴 행정부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민주화 운동가에 대해서 엄청난 환상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된 국가들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 뭐 국가를 스스로 만든다니까.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혁명으로 하고 200년 동안 지나버리다 보니까 아시아나 개도국의 민주화 운동가라 그러면은 엄청난 환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클린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68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을 환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첫 만나자마자 김대중이 그냥 막 퍼줘야 된다, 퍼주면 열 거다, 그걸 믿어가지고 클린턴 행정부랑 같이 막 가다가 남북 정상회담까지 좋았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러다가 부시 정권 바뀌면서 대북 불법 송금 등게 드러나고 이게 막 엉망진창되면서 이제 부시 정권 때부터 좀 기류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도 부시 정권이나 지금 오바마 정권 이제 8년째인데, 그때부터는 사실 미국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미국이 다 주도했는데, 거기서 아예 못한 거예요. 부시 정권도 부시 정권 말은 세게 했죠. 말은 엄청 세게 했는데 악의 축이니 뭐니 결국 안 했고, 오바마 정권 8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기는 정책 이름 자체가 전략적 인냄, 핵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만든 거 아니에요, 마음 놓고. 그 전부 다 제가 좀 있지요. 저 클린턴은 94년에 제네바 합의라고 해가 북한이 그 영변에 만들던 뭐 경수로 예? 중수로 그 이를 파괴하고 북한에 이제 전기를 지원해 준 데가 캐도라고 만드는데 일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북한에 폭격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만 대형 사기만 당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다가 저기 부시 때 뭐를 했습니까? 북한하고 이제 그 합의를 했잖아요. 북한하고 육자회담 합의로 돌아와가. 그래가 두 번, 8년인가 한 번 하고 2012년인가 한 번 하고 합의를 두 번 했다가 다 깨져. 다 깨졌습니다. 합의하자마자 한 일주일 사이에 두 번 다 깨졌어요. 예, 두 번 다 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부시도 솔직히 말하면 살라미 전략이라고 북한이 내걸고 있는 찔끔찔끔 할 듯이 하는 부분에 대해 말려들었고,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라고 아무것도 안 했고, 이제 이래 됐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틀림없이 미국에는 북한하고 이 협상을 해라 하는 협상파들이 우위로 갈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미국은 북한하고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보니까요. 있다고 봅니까, 미국이? 아니, 그러니까 클린턴 행정부부터 포함해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클린턴 행정부는 좀 퍼주려고 했고 못 퍼준 것 빼고는 결국 미국 정책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모든 정권이. 공화당, 부시 공화당, 민주당의 오바마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특별하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 이쪽 부분에서. 그러니까 설사 대한민국이 내일 당장 공산화가 돼도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도 오바마 초기나 부시 초기나 클린턴 때는 호황이었어요. 부시가 말기에 이제 금융위기 한번 왔고, 그리고 오바마 때도 약간 회복된다 어쩐다 이랬는데, 한번 보시오. 클린턴 때 6.5 폭격했잖아요. 이 클린턴이 그 저기 6.5 사태 때, 코소보. 예, 코소보 사태뿐만 아니라 6.5 아예 뭡니까 6.5의 수도
베오그라드 베오그라드, 폭격이 그때 중국 중국 대사관이 대사관, 나왔잖아요. 중국 대사관에 네. 폭탄. 아예 그냥 네. 유고슬라비아가 거기에 이제 작은 나라들을 갖다가 독립 못하게 민병대를 보내서 학살한다고 내전에 개입을 해서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다피도 폭격했어요. 그렇게 또 했습니까? 거기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러니까 부시는 W 부시는 이라크하고 아프간에다가 폭격을 해버리니까 그 나라를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자, 오바마요? 지금 예멘인이 곳곳에 그 뭐 민주안이 지원한다면서 이 드론으로 다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그 이 지상군 병력만 좀 철수시키려고 하다가 그것도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진짜 딴 나라가 북한이 하도록 했으면 폭격을 10번도 대했을 건데 북한에 대해서는 드론을 보내가 폭격도 한 번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북한하고는 미국이 사회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계산기를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산기를 두는다는 게 대부분 석유를 가지고 계산기를 치는데 이 석유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고,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이. 이 전쟁하는 능력이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주위에 중국 러시아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니까 석유도 안 나오는 나라에다가 괜히 들어가가지고 이 전면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것도 안 하려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점점 미국의 시카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기술이 발전이 되니까 이제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김정은이하고 직접 협상을 하겠죠. 그 협상의 결과 미국까지는 안 보낼 거니까 우리가 또 수출을 안 할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 동결하는 거는 인정해 주라. 핵동결. 그리고 비확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해버리고 두 나라 수교해버리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 맺어버리면 이제 주한미군은 미국을 향해서 돌아가지 않겠어요? 거기다 또 이 문제가 있죠. 아무것도 안 하는 데 있어서 또 꽤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이 북한 김정은과 거의 손을 잡고 가겠다는 야당 지지자고, 언제든지 정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제 부시 정권이 이렇게 했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은 남한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상의하는 순간에 정부가 북한, 그 당시 김정은이죠, 김정은 쪽에 들어가니까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뭐 좀 첨단 무기 갖다 놓고 해보려고 해도 자꾸 정보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베트남 전쟁 때 그 실책이 있고, 괜히 그 민족끼리 잘못 들어갔다가 자기들만 피보고 괜히 쓸데없는 짓 했다. 그래서 미국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을 자기들 안보 지정학적으로 크게 보지 않는 거 플러스, 대한민국 이 정치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대한민국 국민을 신뢰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든지 김정은 세력과 우호적인 야당을 집권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떠나는 거죠. 실제로 DJ 노무현 정권 때 미국에서 기본적인 정보도 일본하고는 공유하면서 한국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에 가서 동경에서 내각조사실에 있는 친구가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일본의 내각조사실이라 그러면 CIA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 이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주냐니까 믿을 수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줬다가 그 정보가 언제 위로 1년에 수천 명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고 개성공단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주겠느냐 해서 일본하고 미국만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니 최근에 미국 쪽에서 가장 믿을만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시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기독교 신자로서의 교감을 나눠가지고 첫 미국 방문했을 때 둘이서 손잡고 2시간의 기도를 같이 하는 관계였거든요. 이명박 정권이 믿는데 문제는 줬다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도 정보를 안 준 겁니다. 부시 정권에서. 자, 그리고 오바마가 저기 좀 냉혈하니라 사람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이 남하고 농담도 잘할 줄 모르고요. 재미가 없어요. 기자회견을 할 때 오바마한테 기자들이 물었어요. 네가 친한 외국에 이 정상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하니까 오바마가 한국에 이명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거는 몰라도 미국에 좀 구워 삶는 부분은 좀
잘했다. 내가 참 이명박 대통령 칭찬할 때도 근데 그건 기독교 힘이 큽니다. 미국이 원래 이제 기독교 국가라 다르고. 아멘 하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가끔가다 이제 천주교 뭐 케네디가 천주교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화제가 될 정도로 거의 모든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니까. 성안교회 장로님 출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위키트리가 맞나요? 그 뭐죠? 위키리크스죠. 거기서 그 터진 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나는 뼛속까지 칩니다. 사실 그거를 미국이 신뢰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 정권 중반기 넘어가니까 이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는 한국 정부랑 뭘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박근혜 정권하고도 제대로 안 풀리는 부분이 중국 문제도 있지만은 내년 미국에서 한번 지금 미국에 있는 한국 전문가한테 한번 분석을 해보라 그러십시오. 거의 뭐 웬만한 전문가들은 다 야당으로 정권 교체라고 나올걸요. 자기네 분석에서. 자, 그럼 뭘 하겠어요? 예, 작년 9월 3일 날 인민해방군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날 천안문 막루에 올라간 대가가 한 넉 달 만에 벌어진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작년 연말까지 위안부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올 초에 사드 배치 발표. 자, 그 함 올라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는 솔직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갑자기 일본하고 안 볼 것처럼 지내더니만 저렇게 하고 사드까지 배치한다고 발표했냐. 물론 그 사이에 북한에 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본하고 합의는 4차 핵실험 전에 있을 때였어요. 자, 그 대가가 한쪽에서 엄청난 행태로 냉정하게 통보되니까 당황을 해서 또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하고 월남 베트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베트남도 제일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또 그 옆에 이 라오스 같이 아직도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어요.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자, 거기 둘러싸여 있고 반쪽은 월맹이라고 공산 있고 또 국가 안에 절반쯤은 베트콩 뭐 또는 거기에 베트콩과 연결된 이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잖아요. 한국 한번 보십시오. 국경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맞대고 있고 자, 반도 끝에 고립되어 있는데 북쪽은 또 공산당 유일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공산국가고 거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한국의 절반쯤은 사드 배치 합의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전술핵을 합의를 하고 독자 핵개발, 핵잠함을 합의해요. 이걸 미국에서 가만히 보면 아니 우리가 지켜줄래 해도 우리도 돈도 많이 들고 경제도 안 좋아서 무기도 줄이고 군도 줄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고맙다고도 안 하고 반미가 판을 치고 최근에는 한 10년 사이에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요 반미를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미국이 옛날처럼 한국을 착취한다. 종속 국가로서 두면서 식민지처럼 착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종속 이론이나 신식민지 이론이 안 통하잖아요. 왜? 한국이 미국의 경제를 갖다가 오히려 착취해 먹고 있죠. 이러니까 이제 반미하는 논리가 공색해지니까 반일로 옮겼어요. 그 반일로 옮겨서 그 가운데 있는 문제가 이슈가 위안부 문제고 그러면서 계속 반일하면서 요즘 반미보다 반일이 더 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미국이 동북아 전략을 미국하고 일본은 벌써 찰떡궁합입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동맹에 비해서 100배 이상 찰떡궁합이에요. 미국이 한국은 버려도 일본은 안 버립니다. 자, 이 45년까지 두 나라가요 전쟁을 하면서 뭐 유황도 점령하는데 한 8, 9천 명 죽었어요. 오키나와 점령하는데 10,000, 2, 3천 명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섬 하나 점령하는데도 미군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서 나중에 핵폭탄 쓴 거 아닙니까? 본토 점령하다가 한 40만 명 죽겠다 돼서. 자, 이런 나라들끼리도 지금 동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하고 53년까지 전쟁을 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 동맹에 대해서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역대 정권의 방침 아닙니까? 김대중 정권 때 MD 안 하고 KAMD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계 공중으로 400km를 쏘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에 KAMD가 아무런 필요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문제 속에서 미국이 한국을 믿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좀 고민을 할 겁니다. 고민이라기보다는 이제 회의감이겠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18개국과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주로 좀 라오스 같이 좀 약한 데들은 중국한테 붙어 있지만은 예를 들면 인도 그러면은 중국 다음 가는 정도의 힘을 가진 나라거든요. 인구수나 뭐 IT 기술이나 사이 굉장히 안 좋죠, 중국이랑. 파키스탄도 그렇고 핵이 있고. 인도하고 중국이랑 언젠가 붙을 수 있는 정도로 가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 인구가 1억 2천이고 이미 중국이랑 한번 붙은 나라 아닙니까? 강력한 견제에 들어가고
저 위쪽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땅이 워낙 크고 인구는 적어도 또 자원이 많아가지고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거든요. 몽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필리핀 같은 경우나 이거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나라들은 전부 다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사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봤을 때는. 근데 유독 대한민국만 중국한테 갖다 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특별 관리보다는 특별하게 이제 좀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저기는 넘어간다 중국에.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5,000년 역사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으니까 당연히 북한과 함께 중국으로 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미국 내에서. 그래서 그거를 빼고 전략을 짜는 거죠. 그걸 빼고 일본부터 필리핀, 베트남, 인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나라를 분석할 때 그 나라의 인종적 특성, 역사 문화적 특성, 그리고 문화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이 주요 대학에 가면 이 중국과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도 그렇고 엔칭 연구소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인가 연경 연구소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이런 중요한 연구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거기서 쭉 분석을 하는데 한국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자 아직도 한문 문화권이죠. 유교 중국에는 없어진 유교가 한국에는 있어요. 네? 그래서 성리학을 한국에서 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중국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중국에 충성을 바치는 나라였지요. 그러니까 중국의 속국으로서 존재해온 한국 그리고 문화도 비슷하고 뭐 식생활부터 주거 문화까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런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오늘날 중국으로 급속하게 기울고 있다. 과연 미국이 주한미군 28,000명을 보내서 버티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경제력으로 한국을 꼬드기니까 거의 녹아버렸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이게 못 견딘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제 B-1B 비행기가 온다다가 괌 앤더슨 공항에서 옆에서 바람이 불어서 못 왔다 그래요. 그런데 한국 비행기는 7대가 민항기는 다 앉았다 그래요. 미국이 그 B-1B를 너가 원하면 우리가 택시처럼 보내주고 콜택시냐. 그래서 한번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오면 뭐 하겠습니까만 그거 보면서 위안이라도 좀 하라고 이 쇼하는 거 아닙니까? 에어쇼. 로널드 레이건 핵 항공모함 온다 그러는데 너무 자주 와서 이제 뭐 별로 이제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 이상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대충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만 하고 실제로 미국이 과감하게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북한도 알고 있고 뭐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댓글들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이제 지렛대가 없는 거죠. 저거를 이제 북한 핵을 제어할 수 있는 지렛대가 다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자, 한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쳤다고 하는데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미친 게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이고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저런 어떤 가정까지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라고 미국에 조야가 이제 점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 여기에 한국은 없어요. 자, 밴대표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저 지금 한국의 야당이나 국민의 절반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제 이 국내 문제로 풀 수밖에 없는 게요. 미국이란 나라가 원래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특별하게 자기들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 것은 이미 이승만 때부터 그랬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을 끌어들인 거가 기형적인 거지 원래는 떨어져 있는 게 정상인 나라거든요. 일본까지만 있는 게 정상인 나라예요. 근데 그거를 끌어들여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요. 이제 진짜 국민들 전체가 단결해서 김정은 핵에 벌벌 떨며 살느니 그냥 이대로 죽겠다는 각오로 같이 뭉치지 않으면요. 미국은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텐데 분명히 트럼프가 이제 되면은 그 각오를 돈으로 보여줘야 될 거예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는 뭐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트럼프 된다 하니까 한 몇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저를 쌍또라이 취급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트럼프가 되는 모습이 점점 보이잖아요. 자, 힐러리가 이메일만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점점 심각해지면서 제가 볼 때 미국 대선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트럼프가 주워 먹는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었을 때 한국이 지금처럼 하는 행실을 보이면
어떻게 취급받을 것인가. 상도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이 주 거래원이 한 명 있으면 이 거래원을 믿고 서로 협상을 해야지. 뭐 1,000원 부르면 500원 했다가 700원, 800원 이렇게 합의를 해야지. 다른 걸 하나를 딱 잡아갖고 니는 얼마, 니는 얼마 이렇게 둘이 붙이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니하고는 거래 안 한다 이래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 짝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한국이 갑이면 그래도 되는데 얼중에서 지금 상어린 꼬라지인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장난을 치다가 이래 됐는데, 자, 저는 이 윤병세, 요즘 뭐 오병세라 그러는데, 박 대통령은 이런 외교의 행태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하고 천안문 광장을 올라갔다는 거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외교는 뭐 더 할 수도 없고요. 이제 외교 문제가 아니고 국내 여론을 단결시켜야 돼요. 근데 단결시키려고 그러면은 아니 자기가 잘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단결을 시켜야지. 저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단결이 됩니까?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는 단결이 안 되거든요. 이제 뭐 거의 직을 내놓는 정도의 승부수를 던져서 대한민국에 거의 존폐를 걸고 승부수를 던져야지만 아마 단결에 대한 초석이라도 만들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지금 이대로 가면요, 뭐 주로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그냥 계속 그 냄비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저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죽어가고, 미국은 떠나가고 있고 그대로 죽어가면서, 그럼 어떻게 죽어가느냐? 서서히 중국의 속국으로 가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한 2, 3년 안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